쓰리 쿠션의 기본 원리인 미러, 즉 거울 원리를 이용해서 넣어치기나 걸어치기를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어로 미러, 즉 거울 시스템은 쿠션의 날선을 기준으로 당구대 안에 있는 적구의 위치만큼 쿠션 날선으로부터 바깥쪽 거리에도 가상의 볼이 있다고 보고, 이 가상의 볼을 맞추기 위해서 수구를 보내면 쿠션에 맞고 적구가 맞는 겁니다. 무회전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죠. 적구가 쿠션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회전이 있으나 없으나 역회전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적구가 쿠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전력에 의해 편차가 생기니까 무회전 연습을 하고 나면 회전력에 따른 연습까지 같이 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미러, 즉 거울 원리를 이용해서 걸어치기를 할 때 참고하셔야 할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어치기를 할 때는 항상 1적구를 맞고 출발하는 지점으로 가서 맞아야 할 2쿠션과 3쿠션의 득점 라인을 확인한 뒤에 수구를 얼마만큼의 두께와 회전 속도로 보내야 할지 먼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칠 때보다 실타가 크게 줄고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또 하나, 걸어치기를 할 때 이해하셔야 할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곡구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다른 기준선들을 이해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3쿠션에서 볼을 맞고 진행하는 경우에 수구가 볼 맞은 뒤에 곡구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나가서 이 곡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아신다면 이미 높은 수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구가 볼을 맞고 쿠션까지 일직선으로만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기준선이 필요가 없겠죠. 아주 간단한 라인으로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3쿠션을 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구가 본대로 또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밀림과 끌림, 좌우로 미치는 힘, 회전력 등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볼의 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3쿠션에 입문하면 5.5 시스템과 함께 가장 먼저 접하는 기준선이 바로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단축, 장축, 장축으로 진행하는 기본형 플러스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기준에 따르면 장축 1포인트에서 단축 1쿠션에 코너 흰색 포인트를 향해 2.5팁을 주고 보내면 3쿠션 지점은 30, 즉 포인트당 10씩이니까요. 3포인트의 형성이 됩니다. 수구가 장축 2포인트에 있을 때 단축 1쿠션 코너 흰색 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내면 3쿠션은 37, 즉 3.7포인트로 오는 거죠.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3쿠션은 45, 즉 4.5포인트이고요. 수구가 장축 4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단축 1쿠션 코너에 흰색 포인트에 회전 2.5팁을 주고 보내면 3쿠션은 장축 5포인트, 즉 50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시스템을 처음 접할 때 수구가 장축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에 있을 때 단축 1쿠션 코너의 보존값을 20, 17, 15, 10으로 외우는 거죠. 물론 수구가 장축 5포인트, 6포인트, 7포인트, 8포인트에 있을 때도 보존값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플러스 시스템은 이미 동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재생 목록에서 플러스 시스템을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수가 장축 1포인트에서부터 4포인트까지의 구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플러스 시스템 가운데 수가 장축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에 있을 때 보존값과 3쿠션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걸어치기를 할 때나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시 시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다른 방식의 기준선에서도 여러분이 기본 원리로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런 볼 배치가 있습니다.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한 4쿠션으로
단축, 장축, 장축에 이어 다시 리버스 엔드 형태로 장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득점이 되는 거죠. 실제 경기에서 자주 선택을 합니다. 빈 쿠션을 이용해서 쳐보면 사실 너무나 쉽게 득점 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트 방식에서도 이 선을 유지하고 가야 하는 게 맞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구의 진로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돼서 빠져버리고 득점에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수구의 전진력이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커브를 그리면서 밀림이 발생을 하고 그만큼의 오차가 3쿠션, 4쿠션 지점에서 길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오류를 잡는 방법은 뭘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적구를 마친 수구가 원하는 1쿠션 지점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선 두께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은 당점의 선택이 중요하고 수구의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밀림이나 끌림에 의한 곡구는 아시다시피 수구와 적구가 직각 비율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수구의 전진력과 끌림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수구가 이렇게 일적구와 억각으로 있어서 편안하고 얇은 두께로 흔히 결대로 보내는 선에서는 곡구로 인한 진로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고 수구와 일적구가 직각별에 가까운 경우, 점점 가까워지는 경우죠. 거리가 멀어서 평범한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편안하게 수구를 보내버리면 당연히 밀림이 발생을 하고 거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극하단 방향으로 당점이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4쿠션 지점이 짧게 형성을 시키려면 역시 당점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고 직각에 가까운 배치일 때 4쿠션, 4쿠션 지점을 아주 짧게 보내야 하는 경우에 4팁, 흔히 말하는 우리가 4팁 회전이 아니고 극하단 5팁, 극하단 5팁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어치기도 똑같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가깝고 억각인 경우에 편한 당점을 사용해도 되지만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먼 경우 걸어치기에도 당점을 낮게 사용하고 수구의 속도와 두께를 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을 하면서 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걸어치기 이후에 일적구를 맞은 수구가 전진력이 살아있어서 수구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쿠션까지 커브를 그려버리면 3쿠션과 4쿠션 지점이 자연스럽게 길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같은 원리를 알지 못해서 매번 실수를 하거나 득점을 했다 실패를 했다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원하는 곳으로 떨친 것 같은데 3쿠션, 4쿠션 지점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곡구의 진행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곡구를 이용해서 득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 시스템에서 수구 장축 4포인트 이하에 출발할 때 단축 1쿠션에 2개의 기준점을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플로 시스템 기준을 적용하거나 연습을 하실 때 코너값 위주로 하실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단축 1쿠션 코너값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1쿠션 지점이 바로 단축의 1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구가 장축 1포인트에서부터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에 있을 때 단축 1쿠션 코너의 흰색 포인트로 회전을 2.5팁 이상 주고 보내는 기준선 외에 단축 1쿠션 1포인트로 수구를 보냈을 때 돌아오는 3쿠션 지점을 기억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수구가 장축 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1쿠션 단축 1포인트를 향해서 2.5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보내면 돌아오는 3쿠션의 기준은 35, 즉 3.5포인트입니다. 수구가 장축 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단축 1쿠션 1포인트를 향해 수구를 2.5팁 이상의 회전으로 보내면 돌아오는 3쿠션 지점은 43입니다.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단축 1쿠션 1포인트를 향해
2.5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보내면 3쿠션 지점은 52, 즉 5.2포인트의 형성이 됩니다. 수구가 장축 4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1쿠션 단축 1포인트를 향해서 2.5팁 이상을 주고 보내면 3쿠션 지점은 58이 됩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블러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블러 시스템에서 단축 1쿠션 코너 흰색 포인트로 수구를 보냈을 때 3쿠션 기본 값에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올라가면서 3쿠션 값이 5, 6, 7, 8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수구가 장축 1포인트에서 단축 1쿠션 흰색 코너를 향해서 2.5팁을 주고 보내면 3쿠션 지점이 30인데 단축 1쿠션 1포인트로 1쿠션 지점을 한 포인트 옮기면 3쿠션 지점이 30에서 5를 더한 35가 된다는 거고요. 수구가 장축 2포인트에서 출발을 할 때 단축 1쿠션 흰색 코너 포인트로 2.5팁을 주고 보내면 3쿠션 지점이 37인데 단축 1쿠션 1포인트로 역시 1쿠션을 한 포인트 이동을 하면 37에서 6을 더한 43 지점으로 3쿠션 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단축 1쿠션 코너 흰색 포인트에 3쿠션 값은 45인데 1쿠션 단축을 한 포인트 옮기면 3쿠션 지점은 45에서 7을 더한 52 지점이 되는 거고요. 수구가 장축 4포인트에서 출발을 할 때 단축 1쿠션 코너에 흰색 포인트로 보낼 경우에 3쿠션 값은 50이지만 단축 1쿠션 지점을 한 포인트로 옮겨서 단축 1쿠션 1포인트로 보내면 3쿠션 지점이 50에서 8을 더한 58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회전은 2.5팁 이상입니다. 제가 회전을 2.5팁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블러 시스템의 경우 2.5팁이 기본 회전이지만 단축 1쿠션 1포인트로 보낼 때는 3팁으로 편하게 보내도 똑같은 선이 유지되기 때문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블러 시스템에서 단축 1쿠션 1포인트 기준점을 알고 있다면 3쿠션 이후에 4쿠션 연장선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구대 슬립기에 따라서 장축은 한 포인트, 단축은 반 포인트 이내에서 4쿠션 연장선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 라인은 장축 7포인트, 단축 1포인트, 단축 2포인트, 단축 2.8포인트 부분으로 형성이 됩니다. 4쿠션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3쿠션 지점만 알고 구장에서 몇 번만 연습을 하시면 4쿠션 지점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구대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3쿠션 지점을 알고 나서 4쿠션 지점은 그때그때 약간씩의 차이를 두면서 한번 쳐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블러 시스템에서 단축 1쿠션 기준을 코너의 흰색 포인트와 더불어 1포인트까지 두 개를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곡구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개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 때 걸어치기를 할 경우 물론 볼을 먼저 치는 볼퍼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단축, 장축 이후에 4쿠션 장축 또는 단축으로 이어지는 공격 시에 빈 쿠션 치기와는 달리 단축 1쿠션의 코너를 진행시키기가 수구를 그리 보내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구의 진로가 사실상 단축 1쿠션 코너를 보고 들어가더라도 실제로는 단축 1쿠션 코너에 맞는 게 아니라 단축 1쿠션 1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수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단축 1쿠션 코너의 흰색 포인트와 더불어서 수구를 단축 1쿠션 1포인트로 보냈을 때 진행되는 선까지 알고 있다면 블러 시스템을 활용해서 또한 시스템을 모르시더라도 단축, 장축에서 4쿠션 연장선으로 공격을 할 경우에 자신의 기준점을 찾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단축 1쿠션 1포인트 기준을 알고 있다면 단축 1쿠션의 코너 포인트를 바라보고 걸어치기나 볼퍼스를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단축 1쿠션 1포인트를 향해 수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역으로 곡구를 이용해서 공격 득점도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준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시스템의 곡구선의 이해를 통해서 다른 기준선에서 일적구와 맞은 수구가 어떻게 곡구를 그리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습하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 쿠션입니다.